안녕하세요, 패트릭입니다. 영상의 제목 2026년 1월부터 토플이 많이 바뀝니다. 정말 많이 바뀔 텐데요. 만약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토플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또는 미래에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유학 갈 계획이 있다면 이 영상 볼만한 가치가 매우 있다고 생각하고요. 길지 않게 영상 만들어 볼 테니까 첫 번째. 예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토플 변하는 계정에 관한 블로그 포스트를 올린 게 6월 8일이에요. 오늘은 6월 10일인데 그때는 예상만 하고 일어나진 않고 있었는데 일어나고 있어요. 벌써 이틀 사이에 어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공포 마케팅이 시작됩니다. 학원들이. 바뀌기 전에 해야 한다. 바뀌면 다 망한 거다. 막차 타라. 네. 그럼 이 말을 믿어야 하냐? 사실인 거냐? 일단 이게 실제로 토플이 바뀌어서 한국인들에게 어려워진 적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IBT 토플이 시작하면서 스피킹이 추가됐을 때는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바뀔 거기 때문에 지금 막차 타야 되는 거냐?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2026년 1월 이후에 응시하셔야 돼요. 곧 과거형이 될 토플로 공부하는 것도 비춥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질 거다 시험이 2026년 1월부터 라고 공포 마케팅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는 결국 그게 그거다. 똑같은 교재로 하면 되는 거다. 라고 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 거냐? 2026년부터 시작되는 뉴 토플은 한국인들에게 지금보다 쉬워질 것입니다. 매우 자극적인 말을 썼는데 왜인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토플 변화 과정과 그 이유를 봅시다. 90년대 말까지 PBT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70년대 토플을 본 이야기를 옛날에 해주신 적이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형태로 90년대 말까지 PBT 형태의 토플이었다가 90년대 말에 바뀝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CBT 형태의 토플로 갔고 이때 뭐가 바뀌었냐? 뭐 그거는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보는 형태 IBT 토플이 2025년까지 또 바뀌는 겁니다. 참고로 요때 아까도 살짝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때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게 스피킹 추가인 거예요. 그거 말고도 많지만. 자, 그리고 2026년부터 새로운 토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들으세요. 왜 바뀌는 거냐? 이걸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 몇 번 얘기를 해드렸지만 ETS라는 이 토플을 만드는 회사, 이 오르가니제이션의 고객은 누구냐? 이걸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내가 돈 내고 시험 보니까 내가 고객이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ETS의 고객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교입니다. 학교가 ETS의 고객이죠. 즉,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교에서 토플 점수를 몇 점 이상 내야지 받아줄 거야 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토플을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교는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본인들이 전부 테스트하기는 어렵죠.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어렵기 때문에 토플한테 의뢰를 한 거죠. 얘네의 영어 실력을 점수화해서 보여줘. 그럼 내가 그걸 믿고 받아줄게. 그래서 제가 잘 만든 영어 시험은 잘 만든 건강검진이랑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주인인데 건강한 사람을 뽑고 싶은데 여러분이 다 테스트하기는 어렵죠. 의사도 아니고. 그래서 병원에 의뢰를 한 거예요. 이 사람 건강검진해서 점수화해서 나한테 보여줘. 건강한 애면 받을 거니까. 이게 목표인 건데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2023년 이후부터 그때 토플이 살짝 변화가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 리딩이 점수가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를 이렇게 드리면 돼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걸로 고생을 했는데 시험을 봤어요. 리딩 30점 만점 23점이 나왔어요. 근데 일주일에 해봤는데 17점이 나왔어요. 건강검진이라는 게 잘 만들어졌다면 제가 한번 건강검진을 오늘 가서 받고 일주일 후에 건강검진을 또 받았을 때 드라마틱하게 결과가 차이가 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험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는 반대로 리딩이 22점이었는데 일주일에 28점이 나온다. 이게 그럼 내가 그만큼 올라간 거냐? 아니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 변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영어 실력이 평가가 되고 있지 않았고요. 이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ETS에서 토플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제가 아까 토플이 쉬워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과장된 어휘 선택이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토플을 어렵게 만들어야지라고 하고 바꾸는 게 아니다. 왜냐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거거든요. 어렵게 만들어야지 학생들이 여러 번 볼 테니까 그럼 ETS가 돈을 벌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얘네가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교가 믿어주기 때문이고 그분들이 계속 토플을 믿어주려면 영어 실력과 점수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거죠. 항상 토플은 바뀔 때마다 요 목표로 바꾼 거죠. 정확하게 영어 능력을 점수화해야 된다. 바뀌면 쉬워질 거다. 바뀌면 어려워질 거다. 바뀌어도 교육 똑같은 거다.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들의 목표는 더 현실적으로 영어 실력을 점수에 반영하고 싶은 거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시험을 속이고 싶거나 돈이 유일한 목표라면, 그러니까 가르치는 분들, 학원들이 항상 난리가 납니다. 이게 저도 이 아까 이거 적다가 전 요때 토플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기억이 나요. IBT 토플 바뀌는 거 되게 놀라웠었거든요. 와, 그때는 영어 말하기 시험 자체가 없을 때예요. 처음으로 토플이 한 건데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항상 이제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러니까 왜냐면 시험을 속이고 싶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람이 덜 먹고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해서 건강해져서 건강검진을 통과해야지 이런 목표로 건강검진에 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강검진이 키랑 몸무게 보고 이 사람 건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무슨 뭐 설사약 먹고 가기 뭐 이런 것만 연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혈압을 넣었더니 혈압 어려워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건강해져서 내가 건강검진을 통과해야지라는 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속이려고만 하다 보니까 바뀌면 패닉인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냥 건강하면 잘 나오는 거죠. 또는 이제 돈이 유일한 목표일 때는 그냥 공포 마케팅하기 딱 좋죠.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냐 토플에. 그리고 왜 더 쉬워는 아까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고 왜 더 유리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냐. 2026년부터 토플에 생기는 토플에 적용되는 변화 5개입니다. 자, 1번 중요. 네, 이 변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적응형 출제 도입이에요. 멀티 스테이지 적응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답변에 따라 실시간으로 다음 문제 난이도가 바뀐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의 문제를 풀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정답률이 나오면은 어려운 지문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은 같은 레벨의 지문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노리는데 첫 번째 쉬운 지문에서 놓쳐버렸다라고 하면 고득점의 기회는 이미 날아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의 뜻은 결국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그런 거냐? 토플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리딩 지문이 난이도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분히 아예 노베이스부터 쭉 올라오는 분들이 내가 실력이 올라갔구나가 점수에 반영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예를 들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중1부터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예 수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고3 수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중1 과정 잘 통과하고 중2 잘하고 중3도 잘해도 고3 수학을 봐봐야 아무 반응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성취감이 잘 안 느껴지고 그런 게 좀 힘들었었지만 실력이 올라가면 바로의 점수가 반영될 거는 매우 좋은 소식이고요. 또 어려운 단어 암기가 덜 중요해지겠죠. 쉬운 거를 풀고 그 다음 걸로만 넘어가도 이미 어느 정도 점수가 보장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80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분들은 어려운 단어까지 다 외우고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변화 매우 중요. 자, 이게 이제 제가 2026년 1월 이후에 토플을 볼 수 있으면 봐라라고 얘기한 여러 이유 중에 가장 좋은 건데요. 변화로서는 컨텐츠 현대화예요. 리딩 리스닝 지문의 내용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뭐 나왔죠? 그리스 신화, 로마 얘기, 유럽 역사, 미국 역사, 뭐 노예제도 폐지, 옛날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슨 고통을 받았죠? 특히 한국 학생들이 배경 지식이 모자라서 실제로 영어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지문이 나오면 완전 망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죠. 점수가 오르락 내리락 막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걸 다 빼겠다. 전 세계 어느 사람이 읽어도 공평하게 이해될 만한 내용을 넣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어떤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 망했다라는 일, 점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 줄어들 거고요. 또 분명히 문해력이 문제가 있는 많은 현대인들, MZ세대, 젠Z들에게 문장 스타일도 바꿀 거 뻔히 보입니다. 더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바꿀 겁니다. 요건 땡큐. 뭐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변화인데 뭐 나쁘진 않은데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땡큐라고 적어놨고요. 점수 발표가 빨라집니다. 72시간 이내에 나올 거고요. 새로운 점수 체계가 있습니다. 1에서 6 밴드 스코어라는 거를 줄 텐데 이게 뭐냐면 CEFR 연계 6단계 밴드. 자, CEFR이 유럽 사람들이 쓰는 영어 실력 이 난이도. 그래서 1에서 그러니까 나눠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요. CEFR로 하면 A1, A2, B1, B2, C1, C2. 요거에 맞춰서 토플도 1, 2, 3, 4, 5, 6 요 단계를 줄 거다. 뭐 1, 2점이 모자라서 못 넣고 이런 경우가 줄어들 거다. 왜? 학교들도 리콰이를 할 때 토플 뭐 밴드 스코어로 몇 점을 다오 이렇게 바뀔 테니까요. 2026년부터 27년까지는 120점 만점 점수와 밴드 점수를 주지만 2028년부터는 이것만 줄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점 때문에 2점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시험 보고 이런 일들은 줄어들 거다. 다섯 번째 변화, 요거 땡큐. 자, 홈토플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정말 문제 많았죠. 뭐 인정이 안 되고 뭐 중간에 꺼지고 뭐 되게 많았는데 2025년부터 이제 곧 홈 에디션이 ETS 전담 감독관. 그 전에는 업체에 의뢰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감독을 하고 24시간 응시를 가능하게 해줄 거고 AI 본인 인증 도입 및 접수 절차 간소화. 제가 아주 더 재밌는 예측을 해드릴게요. 도사 모드. 1, 2년 안에 스피킹 독립형 바뀔 겁니다. 또는 빠질 거예요. 토플이 쌍욕 먹는 이유가 크게 두 개 있다. 리딩, 리스닝, 지문 내용. 그리고 너무 많은 배경 지식을 요구한다. 영어를 실제로 어느 정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토플을 위해서 따로 공부하게 만든 거는 좋은 게 아니다. 이게 있는데 그래서 그건 아까 바뀌었죠. 바뀐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두 번째가 스피킹 독립형. 내가 생각해보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서 15초 줄 테니까 준비 잘해서 45초 동안 끊임없이 얘기에는 문제가 있죠, 시험이. 아니, 우리말로도 못하겠는데 그걸 왜 내 영어 실력이라 그러냐고요. 참고로 그래서 2023년도에 바뀐 게 라이팅 독립형을 빼버리고 토론형을 넣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이 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예상해 드릴게요. 어떻게 될 거냐? 결국 듀오링고 따라할 겁니다. 듀오링고가 대화형을 만들었거든요. AI가. 짧게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의 영어 표현 능력을 평가하겠다. 이게 훨씬 더 쉽다가 아니고 훨씬 더 실제 사람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봅시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냐.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뭐 요거는 제가 이제 따로 또 영상을 준비를 해볼 텐데 뭐 저한테 오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좀 제가 따로 길어질 영상이니까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7월에 이 샘플 문제랑 공개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상을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대단한 건데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